충격적이고 무시무시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탈리아 배경인데 피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무서운 영화? 지들끼리만 알아먹는 이탈리아어로 대화해서 관객들 엿먹이는 영화? For my beautiful Vespa. 애들 괴롭히는 걸 공놀이로 포장하는 악역 미화 영화? 커피를 마시면 초인이 된다는 거짓바람을 심어주는 또 하나의 사기 영화. 2021년 6월 17일 루카가 한국에 도래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루카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개인 해석을 많이 섞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들 소개. 얘가 주인공인 루카입니다. 바깥 세상을 동경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임기응변에 뛰어난 아이죠. 서브 주인공 알베르토입니다. 루카를 바깥 세상으로 이끈 친구인데 아빠가 미국 비슷한 곳으로 가셔서 안 돌아오고 있다네요. 히로인인 줄리 우엑입니다. 생긴 건 엘리 같은데 캐릭터는 러셀과 비슷한 아이죠. 다음은 간략한 줄거리 소개인데 정말 간략하게 할 것입니다. 루카는 디번이 아니라 바다괴물인데 바깥 세상이 궁금하고 어쩌고 저쩌고 부모님 위험하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알베르토랑 결국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인간 친구 사이고 어쩌고 저쩌고 쟤네 사이 질투하네 어쩌고 저쩌고 학교에 가고 싶네 어쩌고 저쩌고 결국 들키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해하네 어쩌고 저쩌고. 루카는 이탈리아에 전해져 내려오는 바다형 전설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바깥 세상을 동경한 바다괴물 소년들이 베스파를 타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인간 마을로 들어간 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루카의 줄거리는 굉장히 뻔합니다. 하지만 코코도 뻔한 이야기였죠.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루카 역시 코코처럼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는 힘이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다뤘기 때문인데 코코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 루카는 동경과 우정입니다. 먼저 우정에 관한 것인데 월 2에서 사람과 로봇 모두가 힘을 합쳐 월 1을 구해주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코코에서 모든 사람들이 미겔 편을 들은 장면도요. 이러한 장면들에서 느끼셨을 훈훈함, 루카는 작품 전체에 이런 훈훈함이 깔려 있습니다. 극적인 위기 상황 없이 아이들의 순수한 우정만을 그렸기에 가능한 일이죠. 요즘 말로 이런 걸 꽁냥댄다고들 하던가요? 위험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다지 위기감 조성은 못합니다. 오히려 귀여운 웃음만 유발할 뿐이죠. 그나마 작용하는 최후반부에서도 금방 해소됩니다. 아주 훈훈하게요. 픽사가 사람 올린 적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우정을 통해 이런 걸 표현한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동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루카를 보면서 즐거웠던 점 중 하나가 낯선 세계를 향한 동경과 호기심을 낭만적으로 잘 그려낸 것이었는데요. 바깥 세상을 갈망하는 루카는 마치 인어공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캐릭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어공주의 호기심이 사랑이라는 형태로 귀결되어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 달리 루카의 것은 학교열로 이어져 세상을 향해 나아갔죠. 그 매개물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별입니다. 별만큼 폐쇄된 세계에 살던 존재가 새로운 세상을 만났을 때의 충격을 표현하기 좋은 소재는 없죠. 루카는 바깥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때 상상 속으로 빠져들곤 하는데 친구들에게 별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상상에 빠지는 건 루카가 깊은 인생을 받았을 때인데 별이 루카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줄리아 덕의 별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부터 루카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하고 별의 정체가 멸치라고 가르쳐준 알베르토와의 사이가 본격적으로 틀어진 것도 이때부터죠. 별을 시작으로 많은 걸 배운 루카를 보던 저희가 알베르토가 원래의 목적인 베스파를 다시 상기시켜줄 때 그게 얼마나 하찮은 꿈인지 다들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파가 하찮기만 한 건 아닙니다. 별 말고도 루카에게 상상의 나래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매개물이 바로 베스파니까요. 베스파를 타고 전 세계를 단 둘이서 누비겠다. 철없는 생각이죠. 하지만 그 꿈의 가치가 어떻든 베스파는 알베르토와 루카를 묶어주고 바깥 세상으로 가겠다는 열망을 불어넣어준 존재입니다. 심란한 상황에서 루카에게 용기를 준 것도 그 바보같은 베스파 꿈이었습니다. 베스파는 결코 하찮은 꿈이 아닙니다. 베스파 또한 세상을 향한 동경의 상징이죠. 조금 더 구체화하자면 허황된 꿈이었던 베스파는 무지했던 아이들이 세상을 꿈꾼 동심, 학구열을 불러일으켜준 별은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게 해주는 발판, 미래를 상징합니다. 어느 쪽이든 가치 있는 것들이죠. 마지막은 영화가 은유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루카를 퀴어 영화로 해석하고 물론 그렇게 볼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했는데요. 우선 루카와 알베르토는 인간 세상에 섞이는데 상당한 태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둘 다 정체를 꽁꽁 숨기긴 했지만 알베르토는 생명의 위협이라는 1차적인 이유 때문이었고 루카는 자기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였죠. 같은 인간으로서 사회에 섞이고 싶어한 루카와 달리 알베르토는 자신들과 인간을 엄연히 구분짓고 그저 흥미거리를 찾기 위해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루카가 너무 인간 세상에 심취하자 무리수를 두기까지 하고요. 또한 고향에 남은 다른 이들과 달리 루카는 유일하게 뽀르토로서 밖으로 나간 바다괴물입니다. 저는 이걸 루카가 바다괴물과 인간 사이의 존재라는 것으로 해석했는데요. 일단 뽀르토로스에 받아들여지긴 했어도 알베르토와 루카 가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수합니다. 뽀르토로스 외 인간 사회와 엮이지도 않고요. 하지만 루카는 줄리아와 같은 인간으로서 학교를 항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체를 드러냈듯 루카가 바다괴물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는 건 아닙니다. 기차에서 바다괴물과 인간의 모습을 번갈아 가는 건 루카에게 두 정체성이 공존하는 걸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알베르토가 입에 달고 다니던 그 뜻도 모르던 말을 가르쳐달라는 장면. 저는 이것을 루카가 인간과 바다괴물 사이의 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거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바다괴물을 소수자로 의미하는 건 좋은 해석이지만 그렇다고 동성애자나 이민자 같은 소수자의 특정 인원으로 단정짓는 건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하네요. 바다괴물이 정확히 무엇을 은유한다고 해답이 없는 이상 이들은 무수한 것으로 은유될 수 있으니까요. 루카 리뷰 즐거우셨나요?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극장으로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길 바라며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